안녕하세요. 금융교육지원단의 조항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대면으로 직접 현장에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눌 거라 생각을 했는데 찬바람이면 가을이 돼서도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 가을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 끝에 내부 의견 중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융수 단장님과 최태진 연구원님과 상의를 좀 해서 큰 주제를 은퇴는 현실이다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은퇴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유자산을 통한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보충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보유자산이 은퇴 후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시간에 은퇴 생활을 위한 100세 현금흐름표 만들기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임계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이렇게 여쭈니 생소하시죠?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임기장에 대해선 유튜브와 서적을 통해서 이슈가 된 내용인데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주인공은 공기업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셨고 근무하시면서 이제 퇴직하셔서 자녀 교육과 그 결혼으로 이제 그 모아뒀던 자금 상당 부분을 이제 쓰시고 생계를 위해서 그 주차 관리원과 이제 그 건물 관리 일을 하시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젊은 이제 관리직 직원이 이분을 이제 부르실 때 임계장 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은 임씨가 아닌데 왜 임계장이라 부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젊은 직원이 그 얘기하기를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겪었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유튜브로 이제 그 인터뷰 촬영도 하시고 그 책으로 썼던 내용들인데 2017년 기준으로 1,400만 명이 넘는 55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100세 시대 현금 흐름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은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체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현금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한 뭐 정기식 펀드, 뭐 주식, 거치형 펀드, 뭐 이런 관련된 이제 투자 자산들, 그리고 은퇴를 위해서 준비했던 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아니면은 일반 개인연금들에 대한 좀 정리,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은퇴 이후에 몸이 아팠을 때 활용해야 될 이제 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뭐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들 아니면 이제 따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 뭐 담보부채단가 아니면은 기타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보유 자산 대비 어 부채 내역을 빼게 돼 순자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 순자산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자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그 순자산을 가지고 몇 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연금이나 연금 같은 자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예상될지를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은퇴자들에 대한 그 이상적인 비율은 부동산 50%, 현금 50%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자료는 뭐 부동산 비중이 한 51%, 현금 비중이 한 49%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일정 부분의 부채 자산을 빼게 됐을 때 전체 총 보유 자산이 3억 5,500 정도, 부채가 4천만 원짜리, 순자산이 3억 1천만 원 정도로 이제 숫자로 이제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해야 되실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현재 그 나의 수입과 이제 지출 내역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본인의 소득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 그다음에 기타 임대 소득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근로 소득 부분, 아니면 임대가 있으면 임대 소득, 추가적으로 배당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현재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출 내역에 이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내역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고정 지출에서 뭐 생활비 관련된 거 아니면 고정적으로 그 쓰셔야 되는 뭐 보험료 같은 거 아니면 관리비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변동 지출에는 뭐 그 교통비나 아니면 그 차량 유지비, 공과금 이렇게 이제 금액이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의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저축 부분도 이제 활용하시는데 저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게 됐을 때 수입이 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 600만 원, 지출이 한 500만 원,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남으시잖아요. 이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을 어떻게 이제 저축해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소비로 더 반영할 거냐에 대한 이제 좀 계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자산이 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현금흐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출 관리를 통해서 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서 은퇴 생활이 좀 여유 있게 될 수 있을지 하는 그 데이터가 먼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정리가 마무리가 되시면은요, 이제 어떤 부분을 정리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매달 나한테 생성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들이 좀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보시는 자료에 맨 위쪽에 이제 국민연금, 뭐 본인의 국민연금도 있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아니 이 외에 이제 공적연금을 활용하시는 뭐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공무원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공무원연금들, 군인으로 퇴직하는 군인공제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얘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 이걸 이제 그 표기를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퇴직하실 때 뭐 퇴직연금을 쌓아두신 분들이 요즘 대부분은 이제 기업에서 퇴직연금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퇴직연금이 한 달에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연금화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금액으로 매달 생성될 수 있는지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실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축했던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연금저축도 연금으로 개시를 하게 됐을 때 매월 생성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보험사에다 넣었던 뭐 변액연금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저축연금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연금 예상 금액도 거기서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이제 요청 받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외적으로 뭐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을 활용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그 기존에 투자했던 펀드나 아니면 현금들, 그다음에 그 보유 자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세부터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몇 프로의 인출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출이라고 하면은 뭐 금리 또는 내가 수익을 통해서 얻어져 있는 자산에서 얼마 정도를 인출해야겠다는 계획이 잡히셔야 됩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첫 번째로 자산 현황표, 두 번째는 현금 흐름표, 세 번째는 어,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월 생활비 기준으로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자산으로 매달 생성이 될 수 있는지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100세까지 내가 얼만큼의 이제 현금이 나올 수 있는지 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금액과 비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민연금 같이 내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변동되지 않고 크게 변동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부분들과 밑에 이제 변동된 자산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모여졌든 현금이 됐든 아니면은 투자 자산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에 인출률 4%를 적용해서 4% 정도 찾아 쓴다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씩 내가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몇 세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적연금 같은 경우인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들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최대 30년까지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30년이 되게 됐을 때는 내가 보유하게 된 자산이 영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은퇴 생활을 뭐 60부터 시작했다, 55부터 시작했다, 아니면은 65세부터 시작했다라는 기준을 놓고 할 때 20년, 30년, 25년 뭐 이런 기준을 놓고 해서 몇 세까지 이 쏟아져 나온 현금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표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100세 시대 뭐 심지어는 132세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 자료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게 됐을 때 얘네들이 조기에 소멸되는 형태가 되면 더 물가도 고령자 물가 점점 이제 상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산 관련된 부분이 빨리 소진하게 됐을 때 나이 들고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은퇴 빈곤의 문제에 이제 닥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처럼 하단에
그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던 부분을 밑에는 이제 회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던 그 위에 부분은 80세가 넘어가게 됐을 때는 받고 있는 금액이 현격하게 주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이 현격하게 주는 모습의 대표적인 이유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하단의 부분에서 자기가 보유하게 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반하고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의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줬기 때문에 아래는 처음 받던 금액 대비 별 차이 없이 100세까지 현금 흐름을 지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자료는요, 은퇴 생활을 위한 현금 소득 모델 우선순위라는 자료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그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급률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임대소득은 그 임대소득 수익률 한 3.4% 기준, 그 은행이자는 요즘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한 1% 정도, 그 다음에 배당소득은 주식 기준으로 놓고 할 때 3에서 5% 정도, 급여소득은 각 개인의 역량과 준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연금소득, 그 다음에 공적연금과 이제 사적연금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급식이 가능한 이제 펀드나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걸 한 4% 정도, 4% 전후로 지금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건 4% 정도 보시면 되고, 자산인출 상품은 지급률을 이제 표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용 성과나 운용 수익률에 따라 이제 활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세부적인 걸 좀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평균 한 5%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어, 급여 관련된 부분 그 자신이 그 젊은 시절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기타 그 은퇴 이후에 그 가졌던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급여 소득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유하고 내가 운영하고 유지한 자산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투자 자산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그 일반 금리를 활용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좀 유지하면서 매달 일정 부분의 자산을 꺼내 쓸 수 있는 모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이제 자산 인출 상품이라고 이제 그 명기를 하면서 이제 표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월지급식 펀드 우리나라 아직 이제 생소한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월지급식 펀드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공적연금을 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다섯 번째는 전년도에 사모펀드 때문에 시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모펀드 중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정기 배당을 주는 상품들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 부분을 6위로 뒀는데 임대소득 부분 6위로 둔 거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이 그 리츠펀드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기간들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고령화 문제 이제 진입하면서 부동산 임대 수익 부분들이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6위 정도로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활용하셔서 이제 배당으로 그 자산을 형성하시거나 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매년 주는 이제 배당 부분도 이제 은퇴 생활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을 매입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이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덜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여덟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보험회사의 연금 아니면은 따로 그 활용하고자 해서 이제 준비한 연금 기타 이제 저축 연금 상품들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이제 점점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맡겼을 때 비용을 내야 되는 이런 구조도 이제 있더라고요. 저 가까운 홍콩에도 사실은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3개월에 한 번씩인가 6개월에 한 번씩인가 그 비용을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예탁해 놓고 이자를 받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은퇴 생활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자산의 그 모델을 놓고 전체적으로 내가 그 현재 그 매달 들어오는 또 매년 들어오는 소득의 캐파나 소득의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형식으로 내가 자금을 활용하고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모델을 좀 정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그 100세 현금흐름표를 기준으로 은퇴 후에 100세까지 생활하는 생활비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쪼록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